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도 저랑 어니스트님이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묻고 답하면서 여러분들께 주식에 관련된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동안에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은 손절에 대한 저희의 관점이 어떤지를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손절을 통손절을 잘 안 합니다. 칼손절은 좋지 않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는 손절을 안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이제 손실 상황에서 무언가 대응을 해야 되고, 그 대응은 이제 크게 보면 손절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물려 있는 상황에서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손절과 비슷한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것들을 다 크게 보면 손절인데,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손절을 올바로 하는 것인가, 이거를 좀 오늘 좀 제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네, 좋습니다. 오늘 주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요. 좋은 이유가 손절, 주식 투자를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한 번씩은 다들 들어봤을 법한 단어죠. 근데 이 손절에 대한 의미나 이해가 너무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은 더 정리해보고 편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손절이라고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잘라낸다, 손실 보고 절단한다, 막 요런 어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조금은 더 투자학적으로 들어가서 이해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기본적인 이유는 상황이 안 좋았을 때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야 한다, 이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뭔가 안 좋은 게 계좌에서 썩어가고 있으면은 도려내주면서 체질 개선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는데, 이거를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상황을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저희 채널 꾸준하게 정주행 하신 분들은 통매수 안 좋다라는 이야기는 다들 아셨죠? 통매수가 안 좋은 이유는 맞추면야 더 좋겠죠. 근데 맞춰 못 맞춰에 따라서 심판받는 결과값이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통매수, 통매도로 컨트롤을 해서는 종목을 잘 맞춰야 되는 걸로 흘러가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거는 정확히 반대로 손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통손절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통손절을 하고 주가가 떨어져야 이익인 거고,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자신은 다시 반대로 반대의 베팅을 한 거잖아요. 마치 홀짝에 베팅해서 오르는 건 홀, 떨어지는 건 짝, 어디다 베팅할래? 홀에 베팅하는 건 통매수, 짝에 베팅하는 거는 통매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통손절이 확률값을 굉장히 줄어드는 거고, 그냥 결국 맞춰 못 맞춰 요 영역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통매수와 정확히 같은 의미로 통매도, 통손절 자체도 좋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주식 책 같은 거를 보면은 잘하는 분들도, 그리고 또 주식의 대가들도 주식과 결혼하지 말아라, 끝까지 갈 생각 하지 말아라, 안 될 때는 뭔가 좀 이별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별하는 방법에 손절 라인을 잡고 주식을 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손절 라인이라는 게 특정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은 어니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매도를 해가지고 그 주식과 안녕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그게 쉬우니까, 그게 설명하기 쉬우니까 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그렇게 쉽게는 안 한다는 얘기일까요? 관계를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필요하다면은 이별이라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별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것도 저도 동의해요. 하지만 이별에도 예의가 있고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내 기분 변했다고 잘가, 안녕, 너랑 안 만나, 이런 극단적으로 훅 넘어가는 거는 다소 좋지 못한 결과일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이별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연착력이 필요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그 사이에서의 노력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통손절보다는 마치 매수를 할 때 분할 매수 하듯이 분할 손절이 훨씬 더 현명할 것 같고요. 이 분할 손절조차도 이 안에서 노력하는 행위들 섞어주면서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하는 리밸런싱하고 같은 개념과 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손절 라인은 잡되, 그거를 이제 통으로 손절 라인을 잡지 말고 각각의 비중별로 손절 라인을 잡으면서 손절을 해나가는 거 정도는 그건 이제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이제 물론 이게 다가 아니라 여기에 뭔가 좀 또 다른 노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좀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근데 손절 라인은 조금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손절 라인은 실력과 경험치에 따라 너무 많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되게 주관적으로 많이 정하는 거니까 그거는. 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 채널을 보신
분들이 어니스트는 손절 절대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손절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좌에 타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 보일 뿐이지 다른 방식의 손절과 동일한 행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빼내주지 않으면은 계좌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 이야기예요. 손절을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손실권에서 매도 행동은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손절 올바로 하는 방법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손실권에서 매도 행동을 할 줄 알아야 된다인데, 네. 결국에는 이제 뭐 비슷한 얘기 같아서 손실권에서 어떻게 매도를 해야 할까 이거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영상 한편으로 이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좀 저희가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네. 손절을 해야 된다. 손실 매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에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제가 동의하지 않는 거는 손절이라고 하는 행동, 마음 굳게 먹고 한 번에 그냥 결정해버리게 되면은 내 결정 이후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일희일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손절했는데 막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네. 그거에 대해서도 댓글로 꼭 손절하면 오르더라 이런 얘기 하시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반대로 내가 사서 떨어지는 경우, 내가 통매수했는데 100% 몰빵을 했는데 떨어지는 거랑 결국엔 같은 맥락이거든요. 올라가면 좋겠지만 근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내가 행동을 한 번에 올인한 거예요. 조금은 더 도박적으로 접근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전체를 홀이냐 짝이냐를 하나를 찍어서 전체를 베팅을 한 게 문제거든요. 손절은 필요하지만 그런 식으로 한 번에 모든 거를 심판받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이제 습관화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분할 매도 해라랑 비슷한 맥락이죠. 손실 상황에서도 분할 매도 해라 이렇게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가격의 관점에서 조금 자유로워지고 감정적으로는 더 피곤해요. 차라리 마음 굳게 먹고 눈 한번 질끈 감고 주사 맞듯이 그래 이거 날려버리겠어 하면 매도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되잖아요. 손실권일 때 통매도 해버리면은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니까 뭔가 되게 시원한 기분도 들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그냥 그 짜증남을 다 떨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손절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주식 투자를 제대로 잘 하려면 감정을 빼야 된다. 감정 절제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유는 그 짜증나는 상황을 보면서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손실권인 종목을 계속 조금 일부 분할 매도를 하면서 컨트롤 한다는 거 볼 때마다 짜증 날 거예요. 근데 단련되고 익숙해지고 무뎌지면 진짜 아무 감정 안 들거든요. 훨씬 더 좋아요, 그게. 자, 이제 질문을 계속 더 이어가면서 부족한 설명을 좀 보완해 가는 쪽으로 해볼게요. 네. 예를 들면 신풍제약 같은 이런 종목이 있을 때 요때쯤으로 볼게요. 자, 뭐 어찌 하다 보니 뭐 요런쯤에서 이제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막 10%막 20% 막 이렇게 까이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손절이라는 거를 이게 손실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끌고 하다가 이런 쯤에서 이제 가망이 없어 보일 때 손절을 하는 게 맞는지, 너무 빨리 손절을 하면은 뭔가 좀 그냥 손해는 덜 본 것 같지만 괜히 산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지켜봤다가 손절을 하자니 뭐 아무리 분할 손절을 한다 그래도 이때쯤은 너무 타격이 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많이 하거든요. 단순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틀렸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맞을 수도 있겠죠. 결과론적으로. 근데 꾸준하게 롱런 한다는 관점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행동이. 첫 번째, 여기서 손실 최소화를 위해서 빠르게 손절한다, 통손절을 한다? 이 행동은 손실은 줄일 수도 있을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하지만 이 행동이 내포하고 있는 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대 수익까지 날려버립니다. 투자는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과론적으로 떨어졌다 말고 여기서 눌렸다가 올라가는 것과 같은 자리거든요. 그러면은 자신의 기대 수익조차도 잘라내버리는 행동이에요.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손실은 최소화할지 몰라도 그 최소화된 손실이 꾸준하게 누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꾸준한 수익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걷겠죠. 이게 굉장히 빠르게 통손절을 하면서 칼손절까지 콜라보로 섞여주면 안 좋은 이유예요. 여기서 통으로 한 번에 손절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 A에서 이제 통손절을 하는 게 사실상 칼손절이죠. 그러니까 이 칼손절 용어도 잘 모르시니까 그냥 뭐 떨어질 것 같을 때 그냥 빨리 그냥 나온다 이 얘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떨어질 것 같을 때 칼같이 자른다. 빠르게 잘라야 된다. 그래야 손실이 최소화된다. 그리고 B에서 하는 거, B에서 통손절을 하는 거, 이건 칼손절은 아니죠. 감정의 손절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버틴다고 버텨봤는데 용 써봤지만 안 돼가지고 이제는 지친 거예요. 감정적으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 안 볼란다, 치워. 그러면서 더 떨어질 거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이거 다시 25,000원 간다, 10,000원 간다 이러면서 스스로 불안감을 증폭하면서 여기서라도 잘라야 돼.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게 잘못된 행동 같지만 또 이제 한편으로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12만 5천 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자. 1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눌림 구간이라고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뭐 아래 이제 구간이 열려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기회비용이라던가 다른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죠. 그거를 생각했을 때 그냥 잘라내고 다른 이제 될 만한 걸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전략을 또 이제 차분하게 세울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게 20만 원 정도의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자른다? 그러면은 이미 한 마이너스 30에서 40% 구간에서 손절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00% 매수하고서 30% 40% 수익을 본다는 게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쉬운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거 일단 잘라놓고 다른 데서 메이크업 해야지. 어떻게 메이크업 할 건데 생각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겠죠. 뭐 또 다시 여기에 들어가겠죠. 비슷한 거에서. 그래서 또 반복이 되겠죠.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그냥 편의상 40%로 해볼게요. 1000만 원 들어갔다가 40% 해서 600만 원으로 갖고 왔으면요. 이거 가지고는 40%를 메이크업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50% 이상을 메이크업해야 돼요. 거의 60%에서 70% 정도. 600만 원 가지고 400만 원을 메이크업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쉬울까? 그게 그렇게 쉬웠다면은 처음부터 그런 수익을 빵빵 만들어냈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에서는 진짜 10% 수익도 쉽지만은 않잖아요. 네. 조합값이 절대 유리하지 않아요. 이미 여기서 B에서 손절은 사실상 이건 것 같아요. 그냥 시합으로 비유하게 되면 맞을 것 다 맞았어요. 다 맞고 나서 포기를 할 거면은 조금 빠르게 포기를 하든가 맞을 것 다 맞고서 흰 수건을 던지게 되면 좀 자칫 잘못 최악의 악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A도 안 되고 B도 안 되면 그럼 뭐 중간에서 어딘가에 뭔가를 결단을 했어야 되는 건가요?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면 그럼 이 중간에서 손절을 해야 되나? 막 요렇게 이 사이 어딘가에서 답을 찾아요. 그리고 B보다 더 내려가면 어떡할 건데요. 요런 데서 답을 찾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A든 B든 이 행동에서 자리의 문제라기보다는 통손절 자체의 문제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A든 B든 여기서 만약에 통손절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괜찮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물어볼게요. A에서 한 50% 손절하고 B에서 50% 손절하면 되나요? 그것도 과해요. 자신이 분할 매수하는 정도예요. 자신이 만약에 여기서 50% 예를 들었는데 나는 매수할 때 한 번 매수할 때 50% 매수하고 두 번째 매수할 때 50% 매수해서 두 번 만에 100% 만든다. 이분은 이 또한 매수 자체 잘못된 거거든요. 분할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할수록 확률과 기회값은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딱 정형화된 숫자는 없어요. 왜냐면은 사람마다 환경이 다 다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전 매매에서 보여드렸지만 저는 진짜 세밀하게 1% 2% 가지고 분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한 5% 10% 요 정도만 돼도 투박하게라도 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번의 행동에 막 20% 30%씩 그 이상으로 가는 사람들은 저는 그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는 종목을 컨트롤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분할 매도할 때는 분할 매수하는 자신의 사이즈 크기랑 비슷한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뭐 여러 가지 성향이나 환경상 분할 매수 한 20% 30% 정도씩 하고 분할 매도도 그냥 그런 정도로 하고 싶은데요. 뭐 그럼 이제 그렇고 싶은데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틀린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수익 내기가 힘들겠죠. 틀린 방법이 아니라 수익 낼 수 있는 확률 값이 줄어든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다 그러면 저는 손절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한다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 30% 동일한 기준으로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해가면서 손절을 하면 되나요? 네, 저는 매수랑 매도의 분할의 그 덩어리 비중 있잖아요. 그거는 최대한 비슷한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얘기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사실 하다 보면은 분할 매수는 막 이렇게 나눠서 저희 식대로면은 빌드업처럼 막 열심히 하시다가 감정적으로 통매도를 해버리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테고 뭔가 좀 불균형한 매매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것들을 균형을 맞춰가면서 하는 게 좋겠네요. 이게 이렇게 생각해보면 쉬워요. 복권 이야기해서 참 죄송하긴 하지만 복권을 만약에 돈을 주고 산다로 생각하지 말고요. 어차피 들어간 돈은 같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1000만 원을 냈다라고 했었을 때 복권을 한 장 받는 것과 100장 받는 것과 어떤 게 확률이 높을까요? 다만 얼마라도 당첨될 확률이 100장이죠.
그쵸. 100장이면은 그만큼 자신이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은 올라가잖아요. 한 장보다 훨씬 더 크겠죠. 그게 분할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복권은 장당 얼마이기 때문에 100장을 사려면 원래는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이 내야 그만큼의 기획값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은 자신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한 장에 1000만 원에 사든가 아니면은 100장을 1000만 원을 100번에 사든가, 이게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획값은 얼마 당첨됐는데 이거랑 상관없이 기획값은 당연히 많이 나눠줄수록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1% 막 0.1%씩 해서 언제 이렇게 하나요? 라고 하게 되면 금액이 크면은 그럼 0.1%도 필요하면 해야 돼요. 근데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정도의 자금력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시드 크기에 따라서 1에서 10%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시드가 정말 작은 분들도 많잖아요. 하다못해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본 댓글인데 500만 원이 소액이다 막 이런 얘기를 제가 유튜브에서 하다 보니, 야 500만 원도 소액이면 20만 원으로 주식하는 나는 얼마나 개미냐 막 이렇게 이제 자주 섞인 농담을 남기셨는데, 이게 단순하게 농담이 아니잖아요. 20만 원으로 이걸 뭐 분할한다 그러면 이거 사실 뭐 한 주밖에 못 사는 건데, 물론 이제 이런 주식을 하지도 않으시겠지만 만약에 진짜 그렇게 소액이라 그러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얘기는 의미가 없나요? 아니죠. 의미는 있죠. 근데 20만 원 가지고 자신이 무슨 주식을 사고 싶은 건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겠죠. 결국엔 비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의미 부여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20만 원 가지고 만 원짜리 주식을 산다라고 하게 되면 한 주당 5%예요. 투박하지만 컨트롤은 됩니다. 근데 만 원짜리 한 주씩 사니까 자신의 성에 차지 않으니까 그냥 훅훅 들어가는 거거든요. 만 원은 정말 보잘것 없어 보이니까. 네, 그것은 결국에는 자신의 시드의 불만족을 종목에다가 풀어내는 것 같거든요. 행동으로. 좀 모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게 정리를 하기가 어려운 주제예요. 이게 뭐 손절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자체가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의 기준에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해주세요 라고 생각을 속으로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했던 얘기, 손절을 올바로 하는 방법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칼 손절은 피하자. 두 번째, 통 손절도 피하자. 당연히 1번, 2번 콜라보인 칼 손절, 통 손절은 당연히 피해야겠죠. 세 번째부터는 이제 손절을 한다면은 분할로 하자. 분할로 할 때 분할의 비중은 자신이 분할로 매수하는 비중에 비스무리하게 준하게 하자. 때로는 그 안에서 조금씩 더 크게 더 적게, 요거는 개별 실력에 따라서 응용은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 손절은 손절의 목적을 꼭 생각하자. 손절의 목적이 종목의 탈출이냐, 아니면 이 종목의 비틀어진 균형을 다시 잡기 위함이냐, 내가 불리한 상황을 다시 바로잡는 교정을 위한 손절이냐, 아니면 이 종목은 치명적으로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 종목에서 탈출이 목적이냐, 목적성을 냉정히 판단하자. 여기서 감정은 아무 쓸모 없다. 마지막 말씀하신 거에서 탈출이 목적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미 너무 큰 손실 상황인데 그때도 해야 될 때는 한다 이거겠네요. 조금 더 명확히 말하면 이미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다 라는 얘기는 모순이 있어요. 왜냐면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분할 손절은 관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는 힘들 거예요. 하나 더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 손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리, 첫 매수부터 이 종목을 완전 마무리하기까지 어떤 상황에서든 계속 관리를 할 건데, 거기에 그냥 곳곳에 요소 녹아 있어야 되는 것뿐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감상 손절이다, 이거를 절단하고서 손실 내서 절단하고서 끝낸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 손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섞여 있는 매도를 분할 매도로 섞어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결국에는 그게 저희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리밸런싱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리밸런싱 안에서는 남들이 하는 손절에 꼭 필요한 요소 있잖아요. 그러한 행동을 다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그 리밸런싱만 충분히 잘 해줘도 계좌 자체는 절대로 잠식되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여기서 제가 절대로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올바르게 제대로 했다라는 전제에서고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리밸런싱을 가장한 다른 행동들 많이 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새로 오신 분들도 전 이게 리밸런싱인 줄 알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흔히 하는 안 좋은 습관들을 행위하면서 그거를 스스로 나는 리밸런싱 하는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그런 분들은 당연히 계좌 잠식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께 손절이라는 게 너무너무 궁금하다라고 해서 이제 검색하다가 오셨거나 찾아보다가 이제 오신 분들께 이해를 시켜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실제로 막 매매한 것들 보여드리면서 오늘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녹여져 있는 그런 매매들도 보여드렸었고, 다양한 케이스로 설명을 이미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영상을 보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제 아까 이런 걸 올바로 하면은 절대로 뭐 잘못될 일은 없다라고까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틀 안에서 저희가 이제 클럽도 하고 있으니 이 클럽에서 제대로 한번 경험하고 훈련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럽은 저희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그렇게 공지 한번 보시면 좋아요. 여기 B에서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라도 통손절 해야죠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B에서 C로 넘어가는 게 두렵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B에서 통손절을 하는 것보다 B에서 C의 흐름을 맞아도 결과적으로 더 유리한 상황이 나오게 그렇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것만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데, 이 디테일한 거에 대한 이해는 둘째치고 주가 흐름이 B에서 C로 가면 어떡하는데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진짜 많은 것 같은데 B에서 C로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A, B까지 가는 과정에서 막 신용미수 끌어당겨서 물이 턱까지 차올라 있는 상황인데 C로 가면 당연히 그냥 큰일 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주식을 안 하면, 그것만 벗어나면 C로 가도 얼마든지 더 좋아질 수 있다. 수익을 내는데 무리가 없다.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방법을 배우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손절 잘하는 거를 궁금해 하실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따지고 보면.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말씀드렸던 그 모든 궁금함 저희 채널 클럽을 통해서 해결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마지막 제안을 드려보면서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좋았으면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